자, 그래서 얘들아 거기 264쪽을 보면 이제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잘해야 되기는 하는 게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바뀐 교과 과정에 물리학원, 화학원, 생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제목 자체가 좀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원에 있는 내용 중에 사실 그 전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거의 뭐 읽듯이 하고 쭉 넘어가기는 했지만 보면 알겠지만 좀 생각보다 지구가 원보다 쉽지 않더나. 좀 대충 느낌에 뭐 별의 강도 같은 거 공부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보면 뭐 별의 강도, 뭐 HR도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배우잖아. 어떤 별의 물리량. 이거는 솔직히 천체보다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약간 내합 외합하는 거가 쉽거든.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많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학2 선택한 애들이 더 쉽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는 무조건 2 선택해야 되잖아. 그 애들이 의대를 갔는데 지학2를 선택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거 약간 2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선택을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재작년인가 생물 2를 선택하는 집단이 진짜 괴물 집단이거든. 한 10,0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10,000몇천 명인가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울대 의대 노리는 애들이나 연대 이렇게 노리고 2 가산점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거기 쓰는 거야. 근데 생물 2를 제 시간에 아마 교사가 풀어도 풀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물 1도 혹시 풀어봤는 유전 같은 거 네. 그거 좀 더 어렵거든. 근데 아는 그때 애가 이게 뭐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47점을 받았대 얘가 생물 2가. 그래서 얘가 서울대 의대를 이제 수시로 해가지고 뭐 수시였나 정시였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등급이 필요한 수시도 있는가 보대 서울대가. 근데 거기서 이제 원을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2를 이제 생물 2를 선택했지. 그러니까 47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등급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입시 관계자들이 등급컷이 46에서 47이었거든. 그래서 1등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등급까지 48이 뜬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이 돼서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잖아. 하나 틀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또 알기로는 또 이게 또 약간 이 과학이 랜덤 복불복 같은 게 솔직히 몰라. 내가 과거를 가가지고 나는 2학년 조기 졸업을 하거나 뭐 2학년 조기 졸업이 안 돼서 3학년까지 가더라도 수능을 안 치겠다 하면 솔직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데 그냥 내신 관리를 잘하면서 학교에서 따라가는 걸로 가면 되는데 나는 어쨌든 대부분은 수업하는 애들이 뭐 인문계 애들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거기를 보면 수능 칠 때 약간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툴을 그래서 선택을 좀 잘해야 돼요. 못해서 투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툴을 선택 안 하지. 그리고 가산점이 원만점 받는 게 훨씬 높거든. 그래서 투에서 삐끄덕거리는 것보다 원원이 나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내가 서울대 공대를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아니면 원원이 낫지. 오히려 의대를 가겠는데 내가 진짜 서울대 의대가 스카이캐슬처럼 가능하다 하면 원투 만점 받으면 되는데 미끄덕거리면 다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출발 선상이 조금 좋으니까 과학을 했기 때문에 원투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요건 좀 약간 지구과학이 좀 제자리를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교과 과정에서 얘네들이 지구과학 원 내용이거든. 그리고 너희가 배웠던 천체들이 지구과학 2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사실 좀 이거는 바람직하게 된 것 같고 뭐 나머지 과목들은 공부했던 거랑 되게 비슷할 거니까 뭐 좀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겁니다. 아마 좀 약간 선행한 애들이 많이 유리한 게 물리화학일 것 같고 바뀐 교과 과정은 그래요. 그래서 되는 건데 뭐 사실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볼 게 지금 264쪽부터 봤을 때 우리은하 이 부분을 볼 거거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은하와 우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볼 건데 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어떤 행성,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이 모이면 태양계가 있잖아. 근데 그런 수없이 많은 태양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딘데? 우리 은하겠지. 그럼 우리 은하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데? 은하제. 그럼 그런 은하들이 모이면 은하 뭐 군, 은하단, 은하군이 모이면 은하단이고 이렇잖아.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우주가 될 겁니다.
우리 은하가 모여서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모여서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은하가 되는 거고, 은하 군단, 또 은하들이 뭐 군단 이렇게 되고 우주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순서가 우리가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 옛날 국가 과정은 지구과학 1에서 태양계의 작은 범위를 1에서 배우고 여기를 2에서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내용이 얘가 쉽고 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고, 뭐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은하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은하들 중에서 어떤 건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잖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이걸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할 거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는 사실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약간 어떻게 되는데, 은하가 실제로 그 우리 은하의 그 지름이라 해야 되나? 양끝이 한 어느 정도의 길인데 10만 광년이제. 대답 잘하네. 그래서 10만 광년이면 그 중에서 광년이죠. 광년.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한 10만 광년, 여기가 한 5만 광년, 여기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데? 3만.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은하가,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고 거기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면, 아유 짜증나. 꽤 재밌네. 18세기 이전에 우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이라고 했는데, 거기 봐봐. 근데 여기 허쉬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건데? 모르는 사람인데. 허쉬 전혀 모르나? 그 혹시 원에서 약간 공부했을 때, 사실 그 어째 보면 너희가 이거 싫어해서 그렇지, 지구과학원의 어려운 파트를 그냥 하나를 뚝 빼고 공부를 하면 지구과학 자체는 되게 쉽잖아. 그래서 제일 애들이 선택을 많이 하거든. 그냥 공부를 잘하고 하기가 싫은 거지 어렵진 않잖아. 뭐 외우라고 하면 외우면 되지. 뭐 고생대, 뭐 지질이 어디고 이런 거는 하면 되고, 뭐 위기의 우주 비집지 않나? 쓰레기 안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몇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지하자원 이런 것도 좀 쉬워서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할만한데, 그 천체에서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 막바지에 보면 천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천체 관측이 있고, 또 하나는 뭔데? 탐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천체를 관측해보고, 눈으로 관측하지 못하는 내가 뭐 가가지고 저 소행성 관측할 수 없잖아. 맞죠? 네. 목성은 난 눈으로 봤어. 이게 힘들잖아 사실 좀. 그러니까 가능은 그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공부할 때 있다 해라. 뭐 허전하면 떠오르는데, 망원경을 공부하면 내가 전파 망원경 있지, 네. 우주 망원경 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망원경이 뭔데? 그 빛을 모아서 관측하는 망원경. 광원. 강황 망원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복습해 볼까? 근데 강황 망원경 적지는 않을게. 뭐 강황 망원경에는 어떤 게 있는데? 완성한 굴절이 있을 거고, 굴절 망원경은 또 어떻는데? 그 갈릴레이식이 있고 케플러식이 있고, 반사는 뉴턴이 있고 카세그레인식이 있고. 그 뭐 굳이 말하자면 갈릴레이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그때 가서 외워도 돼요. 볼록 렌즈로 되어 있고, 볼록 렌즈, 오목 렌즈로 되어 있으면 케플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아니라, 강황 망원경은 무슨 선을 이용하는데? 빛에. 그러니까 천체가 내는 빛을 뭐를 이용하는데? 그렇지, 가시광선을 이용할 거야. 근데 쌤, 전파 망원경은 뭐를 이용하는 건데?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말고 그 뒤에 파장이 긴 영역, 에너지가 작은 영역이 누군데? 전파제,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 같은 전파를 이용하는 게 이거지. 그리고 우주 망원경은 사실 어떤 거냐면 우주 공간에 띄우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너희가 생각해봐. 내가 어떤 천체를, 바깥 천체를 보고 싶은데 그 바깥 천체가 우주 공간에 띄워야 된다는 말은 그냥 띄우고 싶어서 띄우는 거다. 기술력 자랑하려고 난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띄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겠나?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지구가 있고, 지구에만 지구 대기가 있다고 칠게. 지구 대기의 영역이 한 몇 킬로, 그는 반지름이 한 100km 정도 되나?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하는 이런 거 있잖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구 대기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지구 대기가 있었을 때 그 지구 대기에 이제 한 100km 정도 되는 지구 대기에서
자, 태양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구 대기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파장이 뭔데? 뭐 태양빛 같은 가시광선이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적외선 같은 거는 사실 적외선 중에서도 근적외선이라고 해가지고 가시광선 쪽에 가까운 적외선이 좀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든. 그다음에 또 전파 같은 것도 대기가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떤 천체가 있는데 그 천체가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이나 전파 같은 거를 이렇게 방출하는 뭐라 해야 되지? 천체면 지구 대기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가 이 지구 이 대기 위에다가 뭐라 사람을 왜 그리노? 망원경이다. 바이러스 그리고 있네.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마음이 착하게 보일 거야.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설치하면 돼.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천체가 자외선을 내는 천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X선을 낸다든지 감마선을 내는 천체도 있을 수 있잖아. 네. 이런 애들은 대기가 흡수를 못해요. 그럼 실제로 이 천체는 이거를 방출을 하는데 내가 그거를 관측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 우주 공간으로 띄워줘야 되겠지. 네. 그게 우주 망원경입니다. 지금 봐봐, 너무 지금 소두가 길다 맞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면 책을 다 펼치니까 우리나라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 허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금 영어를 할 게 아니니까 허션이 나오는데 허션 같은 게 너희가 이제 약간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허션이 등장했던 게 누군데? 했을 때 우주 망원경을 공부할 때 우주 망원경을 띄우는 그거에서 있다가 너희가 뭐 갈렉스 우주 망원경 기억나나? 화물 우주망. 얘들아 이거 그냥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말했잖아. 이것도 지구과학원 1도 공부 안 하다가 올해 지구과학원 수업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외워져요. 10일 더 보면 외워지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주망원경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내가 2명만 좀 기억해봐봐. 왜냐면 이게 우주망원경이 최근에 띄운 거거든. 2009년에 띄운 게 최근이에요. 그리고 2009년에 띄웠던 우주망원경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퀴즈 대회 같은 거 나왔을 때 허블. 빠큐 아니 허블. 허블 우주망. 허블 아니라고 갈렉스 우주. 케플러 우주망원경 예. 그다음에 또 허셜 우주망원경이거든. 근데 이 허셜 우주망원경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허셜이 만든 망원경이 아니지. 2009년에 띄웠는데 케플러가 만들어. 이 사람 1822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돌아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케플러가 만들었긴 해. 이 사람은 1700년 사람인데 케플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09년에 띄운 거는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인 거거든. 뭐 찬드라 망원경도 있어. 찬드라 딱 이름 들어봐도 뭔 거 같은데. 인도 사람인 것 같지 않나? 이거 미국에서 띄웠거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 우주 망원경하고 허셜 우주 망원경 이런 게 있는 거고. 이 허셜 우주 망원경이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서 띄운 우주 망원경 중에 구경이 가장 커요.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배경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허셜 같은 경우는 망원경에서 좀 들어본 사람이 있었을 건데 거기 보면 나도 한번 배경 지식 좀 쌓아볼까?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을 했대요. 천문서적을 탐독했고 매야 천왕성을 발견했답니다. 수금지화 목토천 해 천왕성을 발견했고 그래서 성운과 성단의 목록을 작성했고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요. 똑똑하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봐봐. 허셜이 다시 여기서는 좀 봐봐. 허셜, 캅테인, 셰플리, 커티스 뭐 이런 거, 허블, 젠스키, 오르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밝혀낸 게 우리 은하의 구조를 이런 전체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이런 것만 해보고 얘들아 조금 중요한 것들을 한번 거기 뒤에 보면 자 허블 정도는 한번 보자. 그래서 너 이건 아마 들어봤을 거야.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했고 성운이 우리 은하로부터 최소 90만 년 강년 이상 떨어진 외부인함을 밝혀냈고 이건 솔직히 통합과학 공부를 조금 자세하게 한 애들은 아마 알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 은하밖에 또 다른 은하계에 입증했고 우리가 여러 은하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했다 뭐 그런 이야기 정도는 조금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너희 혹시 이것도 조금 하나 알아놓으면 좋은 게 너희들 변광성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변광성인 건데 세페이드 변광성은 사실 어떤 거냐면 얘들아 이건 봐봐. 변광성이 있는데 변광성은 이
전체 밝기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건데 다양한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체의 밝기, 별의 밝기가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광성이라고 할 건데 그 변광성에서 약간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밝았다 어두웠다. 그게 맥동 변광성이고 주기적으로 얘는. 빨리. 근데 그 주기가 조금 약간 빠른 애가 시페이드 변광성이에요. 근데 약간 중요한 게 그 어떤 별의 어떤 주기에 상관없이 밝기가 항상 일정한 좀 변광성이 있거든. 그게 뭔데? 검은 고자리 RR형 이런 것들 한번 말한 적 있지 않나? 있어요. 잘 기억한다고 하네. 그래서 네. 거기 보면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놓으면 요걸 가지고 요 자료를 가지고 변광성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공간 분포를 알아냈고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최근에 뭐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네. 그래서 오르트 이제 이 두 사람 정도는 좀 기억해 놓자. 허블하고 그다음에 오르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용했던 게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해서 공간 분포 알아내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냥 결과적으로 외우고 있는 이 3만 강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강년이라는 걸 밝혀낸 게 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날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강년, 은하 중심으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3만 강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데? 오르트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은하에 대한 연구를 거의 처음 시작한 사람이 허셜이고 내가 허셜을 설명하다가 약간 배경 지식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허블 그 다음에 오르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0만 강년이 우리 은하고 3만 강년 떨어질 때 내가 이렇게만 적어도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은하의 구조 연구 방법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은하의 구조를 한번 볼래 얘들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은하 내에는 중성 수소가 얇은 축으로 분포되어 있고 100파생 미만의 은하 전체가 평면을 이루고 있고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여 성간 물질의 위치를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조사 결과만 보자. 우리 은하의 물질 분포가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은하가 어떤 은하인데 나선 은하라는 것을 밝혀냈지. 네. 사실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중3 때 이거 등장하잖아. 네. 그래서 시험칠 때 나왔을 건데 뭐 나선 은하고 그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다는 거. 그거 봐봐. 이게 지금 밝혀낸 게 얼마 안 돼서 2008년에 지금 그거 밝혀냈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다? 막대 나선 은하임을 밝혀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뒤쪽에 너희가 보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여기 없네요. 제일 처음에 너희가 은하 배웠을 때 그거 기억나나? 은하 그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은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규칙 은하랑 불규칙한 은하가 있고 규칙적인 은하에는 뭔데? 규칙적인 모양이 있는 거 그치? 막대가 아니죠. 나선하고 그렇지. 나선형하고 타원형이 있고 그 나선형의 두 가지가 뭔데? 막대 나선. 그렇지. 막대 나선이랑 나선. 정상 나선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언급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언급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하가 지금 뭐다? 규칙적이면서 나선이면서 중심 부분에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퍼지는 거지 얘가. 왜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시공 망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형이고 위에서 볼 때는 나선팔이 감고 있는 나선형이고, 그래서 뭐 부품 팽대부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로지르고 뭐 은하니까 은하 원반 전체는 헤일로가 구형으로 둘러싸고 있고, 거기 지금 막 이야기들이 나와 있네. 팽대부의 중심에 은하 핵이 있고 늙은 별이고, 은하의 원반에 두 개의 큰 나선팔이 있고 부수적인 팔들이 있고 젊은 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 막 늙은 별들이 모여 있고 주변 부분에 이렇게 약간 늙은 별들이 퍼져,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 늙은 별들이 모여 있고 주변 부분에 젊은 별들이 퍼져 있고 되겠죠. 아유 침침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못하셨었어요. 수업할게요. 예전에 보면 우리 누나가 지금 모이고 헤일로는 뭔데? 붉은색을 띠는 늙은 별들로 이루어진 구상성단하고. 근데 얘들아 이런 거는 나 보면 알까? 막 성단 같은 거는 뭔데?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거 같은데 성단은 별이 모여있는 별의 단체가 성단이고 별과 별 사이의 그 공간이 성간. 성운이고 맞지? 성간물질 그 성간물질에서 밀도가 좀 높은 부분이 성운이고 그러면 성단하고 성운 중에서 어떤 태양계나 뭐 별이나 이런 애들은 어디서 탄생하는데? 성운. 성운이 이제 그 팀에서 탄생한다는 걸 설명했고 성단 같은 거는 별의 단체인데 모여 있으면 구상성단 퍼져 있으면 상계 성단. 상계성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데 약간 구상성단은 모여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데? 늙은. 늙은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들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늙은 별이고 이런 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변태 같은 놈들이 찾아서 막 늙은 사람은 모였다 해가지고 막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겁니까? 예. 좌표시켜. 늙은 별. 근데 조회수 2개가 이렇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 조회수 2명이 악마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상계성단은 뭔데? 이영자가 대상 땄다며. 아 진짜요? 몰라. 연예상 안 봐서 이영자 왜 없는 거? 자 그래서 상계성단은 뭔데? 젊은 별이죠. 아 예. 퍼즈가 언제 보지? 자 그래서 성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고 뭐 우리 은하의 크기인데 뭐 은하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우리 은하의 종류를 쓰는 남서벌레 이제 뭔데 막대가. 막대나선이고 우리 은하에서 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어디겠노? 은하 퍼져 있는 성. 주변 부분이 아니라 은하 힐 부분이겠지. 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위 그림과 같은 나선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 그래서 거기 보면 답을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중성 수소에서 방출하는 21cm 전파를 관측해서 알아냈다. 얘들아, 21cm 전파면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짧은 거다, 긴 거라. 길어요. 겁나긴 거 같아요. 겁나 긴 거죠.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우주 배경보스에서 나오는 파장 길이가 얼마인데? 0.1 마이크론. 3cm 이렇거든. 약간.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긴다고 하는데 더 길어요 지금. 그래서 21cm 전파를 알아내는 거고 뭐 요거 한번 볼까? 우리 은하의 구조연구방법에서 거기 한번 봐봐. 우리 은하 이제 나선팔에 266쪽에 성간물질인 수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성간물질 중에서 이온화되지 않는 수소에서는 파장 21cm인 전파가 방출된다. 그래서 지구에 입사하는 21cm 전파가 성간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는데 성간물질이 분포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는 알아놓으면 우리 은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에서 어떤 거를 많이 쓴다는 말인데 수소 원자의 21cm 파장을 조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되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중성수소의 반응 상태에서 전자하고 너희 혹시 분자 오비탈 이론 공부한 사람 있나? 네. 오비탈 뭐 이론. MO 이론 이런 거 했을 때 결합성, 반결합성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런 예. 응. 진짜 재밌다. 재밌다. 거기가 문제 풀기 제일 편하던데. 난 그때까지가 참 화학이 재밌었는데 딱 그거까지. 대학교 때 재밌었고 근데 무비하게 딱 들어가는데 교수를 그지 같은 새끼를 만났는데 기체보단 저게. 개소름. 기체보단 저게 낫잖아. 근데 그 교수가 진짜 공간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말로 하면서 자기가 그려지는가 봐. 근데 우리는 안 그려지잖아.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늙은 나이 드신 교수님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중성수소의 바삭 상태는 전자와 양성자의 상호작용으로 미세한 에너지 차이에서 두 개의 준위로 갈라지는데 낮은 미세 상태에서 그러니까 높은 미세 상태에서 낮은 미세 상태로 천천히 전이될 때 전파가 방출되는데 바닥 상태 중성수소의 높은 미세 상태는 전자와 양성자가 스핀이 평행하고 그다음에 반대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낮은 미세 상태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겠나 얘들아. 스핀 방향이 같으면 조금 더 뭐 불안정하겠지. 스핀 방향이 반대하니 조금 더 안정하겠죠. 그래서 높은 미세 상태하고 낮은 미세 상태 이렇게 해서
그 높은 미세 상태에서 낮은 미세 상태로 될 때 어떻게 된다는 말인데 필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때 방출된 에너지 어떤 21cm 파장 맞지? 그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구조를 연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한번 볼게요. 뭐 와, 나 진짜 고백하는 건데 이건 처음 본다. 은하사표계 은경은이 은경 이름 좋네. 은경. 은희, 은경, 경아, 경아. 미아. 야, 상상에도 빠져봤어요. 어떡하면 이쯤 되면 뭐 방송을 다 안 볼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되고 밥 먹다가 보는 거 알까? 네.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알지.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래서 수원이는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해서도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약간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네.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은하가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는 사실로부터 우리 은하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69쪽 269. 자, 1호부터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상대적 운동에서 은하 중심 주위를 회전하는 비율을 계산했대. 그게 대단하지 않나? 우리 은하가 회전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회전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면서 회전 비율까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회전율을 측정함으로써 은하 중심의 중력장 크기도 계산할 수 있고 은하 질량도 알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약간 은하 중심의 중력장도 알아냈다고 하고 은하의 질량도 알아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비경지식처럼 좀 알아놓으십시다. 되겠죠? 그래서 되는 건데 보면 좀 봐놓으세요. 일단 그만 하던데 1과 5도 다니는 애들이 이 일대 지구과학을 해주는 쌤이 별로 없다들. 그래서 어떤 학원 하나로만 간다고 이러는데 지구과학이 또 지구과학 단일 또 한 과목이니까 시험을 쳐야 될 거야. 공부를 해야겠어. 지구과학을 수업할게. 자, 그래서 은하의 질량도 알게 되었는데 여기는 좀 보면 얘들아 이런 거는 한번 볼게. 지금 그 그림상에서 보면 은하 중심이 은하에게 있고 당연히 은하에게 은하 중심이 있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 태양이 지금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은하가 원운동을 하고 있고 알려주만. 그래서 은하 중심을 회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하 중심을 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 오르트는, 그러니까 그 오르트가 지금 거의 은하의 지금 거의 위치나 크기를 알아내는 사람이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은하가 회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했고 우리 은하가 차등 회전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하가 다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차등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은하의 회전 주기가 약간 결론적인 것만 조금은 기억을 하자. 우리 은하가 지금 이제 회전하는 주기가 한 2억 2,500만 강년, 회전 속도는 은하에 가까울수록 빠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 좀 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금 뭐 은하 좌표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래서 쭉쭉쭉 보면 약간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자 얘들아. 당연히 은하에게 가까울수록 그 우리 은하의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멀수록 느리고. 근데 지금 회전 주기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2,500만 년 정도. 그러니까 2억 2,500. 근데 진짜 천문 물리학자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맞죠? 이런 거에 적정한 정도면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2억 2,500만 년이고, 여기서 뭐 공간속도, 지정속도, 그러니까 차등 운동을 한다라고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은하의 질량인데, 자, 태양이 운동하는 거하고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을 통해서 질량을 알아냈는데, 님들아, 거의 결론적인 것만 조금 한번 볼게. 자,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26,000 강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는데 한 3만 강년이라고 했잖아. 그걸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태양까지 거리가 3만 강년이고, 태양이 220km/s 빠른 거죠.
2억 2,500만 년 만에 한 바퀴씩 은하 중심 둘레를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이 성립한다. 해가지고 우리 은하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0억 배이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1000억 개 정도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아 헐. 많은 건가? 지금 네 정자도 그만큼 없어. 그렇네. 1000만. 근데 형규 녹화 중이다. 억, 10억, 뺏지 100억, 마. 1000억. 이상해. 1000만 개. 일대 수소 핵융합 가능한데 1000억. 대박이야.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같은 것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얘들아 암흑 물질은 조금 봐봐. 이거는 약간 이거 물리학하는 애들은 좀 관심 가지고 좀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꼴값 떠는 애들. 뉴턴 과학지 봐요 뭐 이런 애들. 항상 지금 주제로 나오는 게 암흑 물질이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 이거는 조금 알아놔리. 치비카는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과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사실 이게 융합과학이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융합과학이 첨단과학이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첨단과학 중에 부분 중에서 좀 약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지구과학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사람인데 암흑물질 같은 거 공부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치비카거든. 그래서 이건 좀 알아놓고. 그리고 루빈이 나스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측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자 그래서 암흑물질의 질량은 존재하는데 자 어떠한 전자기파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주로 헤일로에 분포하고 우리 은하 질량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암흑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 은하를 공부할 때 암흑물질이 나올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암흑물질은 천문학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는 항상 이게 공부를 하는 어떤 이론 중에 하나니까. 즉 후보물질로는 블랙홀, 중성자별, 그 다음에 갈색외성, 백색외성 등의 빛을 내지 않는 천체나 중성미자 같은 소립자 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알아놔야 지금 아직까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은하에 지금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한 90% 정도의 질량을 차지할 거고, 근데 지금 관측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든가 관측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얘는 질량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질량의 90%를 차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질량이 거기 막 나와 있고, 뭐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우리나라의 총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3조 배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 배.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가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이런 건 좀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